안녕하세요 친구들. 에닷 안산삼분지점 이명현 원장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이제 예비 고등학교 2학년에 문턱에 막 들어선 친구들인데 선생님이 6년 동안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실은 가장 많이 안타깝고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사실은 뭐였냐면 저 다른 과목 해야 돼서 좀 다른 과목에 좀 더 힘을 실어야 돼서 그래서 영어를 조금 쉴게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왜 준비하게 됐냐면 그런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그렇게 2학년 때 다른 과목을 준비해야 돼서 영어를 제가 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다른 과목이 급해서 나간 친구들이 정말 웃긴 건 결국은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3학년 때 돌아온 친구들이 거의 7할 8할에 가까운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영어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국어 수학보다 중요한 과목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과목도 아니에요. 왜? 결국은 우리가 이 수시를 쓰기 위해서 국영수 위주로 일단은 단위수가 굉장히 높게 내신에서는 책정이 되는데 결국 영어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선생님 저는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 쓸 건데요 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좀 더 우리가 상위권 학교를 노리고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최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최저라고 하는 걸 국어 수학을 내가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나는 국어 수학을 내신 때도 저 이제 열심히 해놨으니까 수능 때도 국어 수학으로 맞춰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까봐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2학년 때 왜 우리가 영어를 좀 미리 끝내놓는 게 남들보다 좀 더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까? 좀 더 이점을 갖고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거는 자 일단은 우리가 당장 2021학년도 불과 3, 4개월 전에 이뤄졌던 수능은 어땠을까? 라는 걸 먼저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먼저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여기 보는 것처럼 2023학년도 입학 전형에도 내신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점점 내신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아래 보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들로 수업을 진행한다 라고 또 나와 있는데 뭐 이 근처에 있는 뭐 강서구, 원곡고, 신길고 등등등 뭐 능곡고나 여튼 다른 기타 학교들 중에 거의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로 거의 웬만한 학교는 기본적으로 내신에 교과서와 모의고사를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결국은 일단은 내신을 잘 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결국은 내가 조금 더 똑같은 내신을 가지고 더 좋은 학교, 더 높은 학교로 올라가려고 하면 내신뿐만 아니라 좀 더 멀리 최저, 수능까지는 내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과연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놈인가를 볼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결국은 서울의 경기의 중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 뭐 교과뿐만 아니라 종합에서도 여전히 최저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볼 건 뭐냐? 미안해요. 우리 그 2021학년도 과연 수능이 어땠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보면 우리가 2020학년도 그 전년도 수능 컷인데 자 91점의 1등급 컷 2등급이 84점이었어요. 수학은 92점 84점. 수학 나영 84점 75점. 수학 나영이 재작년에 정말 어려운 수능이었죠. 근데 2021학년도로 갔더니 1등급 컷이 88점이 됐어요. 물론 이 등급 컷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어차피 뒤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고 갑시다. 그래서 일단 보면 등급 컷이 그래도 재작년에 비해서 좀 낮아진 거 아닌가요? 여긴 또 높아졌네요. 막 등급 컷이 들쭉날쭉해요. 맞죠 친구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영어라고 하는 건 등급 컷이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등급 컷이 낮으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친구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상대평가가 등급 컷이 왜 낮아질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긴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어때요? 91점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거죠. 88점 상대적으로 2020학년보다 어려웠다는 소리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생각해보면 난이도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등급 컷에 따라서 내가 1등급을 맞냐 못 맞냐가 매년마다 바뀌지만 영어는 어떻다는 거예요? 1등급이 그냥 90점으로 고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쌤이 이제 이야기를 왜 사실은 해주고 싶은 거냐면, 자, 우리가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유동적인 상대평가를 가지고 있는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에 1등급 비율을 보면 5만 명, 그 다음에 3만 명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영어를 기준으로 보면 11만 명이 나와서 1, 2등급 비율이 무려 2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봤을 때 실제로 국어 만점자 비율은 점점 감소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결국 국어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사실은 나왔던 얘기가 뭐냐? 국어로 대학 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근데 거기다가 또 지금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 나영이 가치점 컷이 88점이었는데 실제로는 4점 높은 92점에서 1등급 컷이 합격돼요. 왜 그랬을까? 결시자 때문에. 아까도 쌤이 여기서 등급컷 얘기를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원래 최초에 국어 등급 1등급 컷이 81, 2점이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88점이었죠. 왜? 결시자가 4,800명이 생기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모집단이 줄어드니까 1등급 비율이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국어만 일할 것 같죠? 뒤에 가면은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에서도 이런 사태를 겪었다는 거지. 결국은 이 코로나가 불러온 사태가 결시자를 많이 만들어냈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1등급인 줄 알고 최저를 맞춰서 대학에 합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과를 까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웃긴 건 인서울 상위권 대학 중에 이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실제로 수시 모집 인원을 뽑았는데 그 인원도 채우지 못하고 미달난 학교들도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저라고 하는 걸 노리는 게 더욱더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왜? 그만큼 쉽지 않으니까. 물론 쉽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다시 명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보면 결국은 또 계속 같은 얘기예요. 국어 영역 가장 어렵게 출제됐다. 뭐 어땠다? 저땠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과목들은 등급 컷이 유동적이다. 근데 웃긴 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수능에서의 국어가 3년 전부터 어려지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 어려워진 국어에서 가장 킬러 문항이었던 비문학의 난이도를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등급 컷은 낮아지고 있다. 결국 국어 공부는 어렵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론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2학년 때 그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내 얘기를 들으면 쌤 지금 이거는 국어를 하라는 건가요? 결국 수학을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영어를 하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쌤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영어를 왜 빨리 끝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한번 다시 살펴볼 건데 봅시다. 우리 국어라고 하는 애는요. 지금 기본적으로 강의를 다 듣고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을 쌓는 데까지 기본적으로 강의 시간에다가 플러스 문제풀이 시간까지 합치면 135시간에다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필요해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수학을 가면 수학은 사실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만큼 점수를 올려서 결과를 뽑아내기가 힘든 과목이에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메가스터디 유명한 강사 강의를 봤더니 우리가 260시간에 가까운 시간의 문제 강의를 들어야 문제풀이를 하고 준비를 해야 점수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지금 우리가 아까 국어는 135시간이었는데 그거에 2배 가까운 260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영어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100시간, 물론 우리 학원에 찾아온 친구들 중에 수준마다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100시간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인 고등학교 난이도에서의 시간만 계산했을 때 결국은 영어는 가장 적은 100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 번에 3마리를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만 먼저 한 마리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2마리를 노리는 건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야. 근데 어려운 수학,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수학이나 국어 같은 거에다가 시간을 오래 쏟는다? 그러면서 영어를 계속 질질 끌고 간다? 누가 포기하게 될까? 결국은 힘들어서 국어, 수학, 영어 3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사람이 먼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친구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 가능한 한 빨리 영어를 끝내서 1등급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1등급을 찍어놓으면 영어의 유일한 특징이 뭐냐면 유지하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 유지하는 공부라고 하는 게 하루 평균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국어 수학은 특징이 뭐냐?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투자했던 시간만큼 매일매일 계속 투자해야 돼요. 왜? 계속 이론을 점검하고 계속 문제풀이를 해봐야 되고 계속 오더노트를 해야 되는데 영어는 단어만 꾸준히 외워주면 그리고 내가 모의고사만 2주에 한 번 정도씩만 꾸준히 풀어주면 감을 잃지 않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계속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영어 왜 빨리 끝내야 돼? 가장 먼저 잡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선생님이 추천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커리큘럼 어떤 단계든 친구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뭐만 중요하냐? 그냥 어디까지 끝내면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 이 에센셜이라는 커리큘럼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끝낸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에센셜이라는 커리큘럼은 우리가 수능과 내신에 나오는 모든 문법들을 다 총망라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커리큘럼까지만 끝내면 내가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문법 포인트,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서술형 포인트를 다 찝어줘요. 근데 이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문법 포인트와 서술형을 찝어주면서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장의 어떤 수준까지 해석력을 쭉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이것만 끝내놓으면 앞으로 내가 내신을 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서술형 포인트 잡는 거 또는 어퍼 포인트 잡는 거 혼자 해석하면서 내용 파악하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는 커리큘럼이 여기까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내가 정말 아직까지 나는 수능에 대해서 최저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이 없다고 하면 일단 여기까지는 끝내주시라고. 오케이? 근데 내가 만약에 1등급을 좀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고문끝이라는 커리큘럼까지 끝내면 이 커리큘럼은 서술형과 어법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뤄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어렵고 틀리기 쉬운 서술형과 문법만 꽉 잡았을 때 1등급을 붙일 수 있는 책이라고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 저는 지금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최저까지 생각을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좋은 대학을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조금 더 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고도끝이랑 뒤에 넘어가서 있는 어드밴스드라는 커리큘럼까지 꼭 끝내주시라고요. 이 어드랑 고도끝이라는 커리큘럼은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 오는 커리큘럼인데 이 어드라는 커리큘럼은 내가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내용 파악이 잘 안 돼. 저는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직독직해는 다 할 수 있는데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혀서 정답을 못 찾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용 파악을 기똥차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 언어력을 갖고 있으면 좋은 점은 뭐냐? 여러분의 국어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언어력이 올라가는 만큼 국어 점수도 올라가. 그리고 내신 대비를 할 때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시험 범위에 모의고사 지문도 들어가고 일부는 부교재가 들어가서 수특라이트, 리딩 파워 등등등의 교재가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지문들 난이도가 꽤 높단 말이야. 근데 그것들을 읽고 나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럴 때 내용을 좀 더 빠르게 잡아서 내신을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도움이 되는 책이 바로 이 어더라고. 오케이.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고도끝이라는 커리큘럼은 뭐냐? 우리 친구들이 1학년에서는 아마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1학년 때 이미 좀 문법과 단어를 알고 있다 그러면 사실 시간 부족하지 않고 풀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항상 부족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처음부터까지 다 못 푸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각 유형별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고도끝이야. 그래서 사실 공부를 좀 일찍 시작한 친구들이나 조금 욕심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나 2학년 때 웬만하면 고도끝까지 끝내놓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지하는 공부만 하면서 내가 단어 안 까먹게끔 복습 그리고 내가 해석하는 연습 그 안에서 중요한 문법을 볼 수 있는 연습을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통해서 꾸준히 해나가면서 하루에 딱 1시간 정도 또는 적으면 30분의 시간만 쏟아내면 나머지 남는 시간들은 내가 부족한 국어나 수학을 할 수 있다고. 근데 막상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최저는 맞추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국어 수학도 안 해는 상태에서 영어까지 해야겠고 3학년 되고 나서 국어 수학 영어 3개 다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에 4시간씩만 자고 공부를 수능 때까지 해야 된다고.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힘들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마음 다잡고 내가 최저까지 생각이 있던 없던 간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에센셜까지는 끝내야겠다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우리 친구들 다시 해보면서 생각하자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여기까지예요. 거의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기까지는 꼭 필요하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저는 1학년 때 해보니까 꼭 이렇게 뭐 문제풀이 스킬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까봐 간단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문장의 길이의 변화를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때 내가 풀어왔던 작년의 모의고사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근데 이제 보면 어때요? 2학년 되니까 더 길어지고 3학년 되니까 더 길어지고 난리가 나네, 그치?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렇게 문장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우리 친구들이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논리적으로 문제를 읽어나가는 방법, 문제풀이 스킬 이런 게 없이는 정답을 찾아내는 게 너무 많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는 건, 첫 번째는 뭐냐, 최저를 무조건 맞추는 게 여러분이 더 좋은 대학, 더 높은 대학, 그리고 대학을 수시원서 썼을 때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왜? 결국 내신 하나만 가지고 승부를 걸기엔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경쟁력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꼭 최저를 생각하는 게 베스트라고. 두 번째, 그 베스트 최저를 맞추는 걸 결정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빨리 해결해 나가자. 3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욕심내지 말고 일단 끝낼 수 있는 것들부터 집중해서 빨리 끝내자. 그러고 나머지 2마리에다 집중하자. 그래서 2학년 때 영어를 끝내놓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2학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계약했잖아요, 친구들. 그쵸? 마음 다 잡고 지금부터 정말 한 주 한 주 열심히 살자고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우리가 3학년 때는 여러분이 정말 다른 과목에다가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영어는 안정적으로 나의 점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만들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계획,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어떻게 더 열심히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꼭 담당쌤이랑 같이 공유를 해서, 담당쌤이 우리 친구들 성적 오르는 거에 있어서 꼭 옆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선생님이랑 꼭 다음번 시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갖고 다시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다들 영상 보느라 너무 고생했고, 다음번에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고생했습니다.